자, 26조 3 유마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의문의 변동입니다. 의문의 변동 중에서 교체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예. 교체는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에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교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나니? 네, 대표 자음인 소리로 바꿔서 교체가 돼서 되었었죠. 네. 네, 이렇게 대표 자음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했었죠, 얘들아? 네, 비음아 있었습니다. 비음아. 자, 무슨 소리로 바뀌었죠? 네, 비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소리들이 비음하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구두, 빵이 비음이라고 불리는 미은, 니은 앞에서 이렇게 만났어. 뒤에 나오는 자음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거죠? 이응, 니은, 미음으로 어떻게 된다? 교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 중에서 또 요거 있었습니다. 리을의 비음화. 이거 유음화랑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 지금 밑에 배울 건데요. 이 리을의 비음화는요, 주로 한자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어. 한자.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 리을이 뭐가 오는 거죠? 자, 니은으로 교체되는 거죠. 한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심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비음인 미음 뒤에 리을이 왔는데요. 얘가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심리로 바뀐다. 강능이 있어요. 네, 강능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강능 이렇게 바뀐다고요. 선생님이 이거 했었고, 그다음 비음화 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비음화가 있었는데요. 자, 리을이 기역, 디귿, 디귿의 어느 소리에 위치할 때, 끝소리에 위치할 때 니을인 뭐가 되고요? 니을은 니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은 바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되는 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노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얘가 처음에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자, 기억이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얘들아? 여기 리을의 영향을 받겠죠. 그쵸? 그래, 리을이 기억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여기요, 보이죠? 백노. 그래서 처음에 백노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지금 요거예요. 기억이 뭐랑 만납니까? 네. 니은이랑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한 번 더. 백노.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관한 거냐? 유음화에 관한 겁니다. 유음화라는 것은요, 비음인 뭐가요? 니은이요. 유음. 자, 유음, 흘러가는 부드러운 음이죠? 리을의 영향을 받아 어떤 소리로 교체가 되는 거냐면요. 리을로 교체가 됩니다. 이거 앞에서 한 비음화랑 살짝 비슷해요. 자, 근데 앞에서 했던 거는요. 리을이 비음이 한자가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 거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리을이 기역, 디귿, 비읍이 끝소리가 오게 될 경우에는 자, 어떻게 발음이 된다? 자,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이 되고 또한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제 비음화랑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자, 니은이 리을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음처럼 변하는 거예요. 비음이 뭐처럼요? 유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발음을 내가 쉽게 하려다 보니 교체가 되고 변하는 게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본다면 유음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칼,
랄이 있습니다. 칼날. 예. 칼날이 있어요. 그리고 신라도 있습니다. 신라. 자, 발음을 잠깐 보니까요. 내가 이게 칼날 할 때 있잖아요. 칼날. 잠깐만. 참고로 이 비음 아니에요. 유마의 예시입니다. 칼날 할 때, 요 칼날 할 때 받침이 뭡니까? 색깔이 안 바뀌니. 네, 완료. 네. 얘가요, 얘랑 만났어. 니은이랑 만났어. 자, 유음이요. 받침인 유음이.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니은이야. 그러면 발음을 할 때요, 같은 유음으로 발음을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칼날이 편해요? 아니면 칼날이 편합니다. 편하니까. 선생님은 칼날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음을 할 때 같은 유음끼리 유음으로 바꿔주는 거야. 유음끼리가 아니라 비음이 유음으로 발음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날 이렇게 바뀐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죠? 아까 잠깐 비음화가 됐던 이유는 즉 이렇게 파열음이자 예사소리인 얘네들이요. 자, 미음이나 니은을 만나면 아무래도 비음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바뀌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게 편해요. 비음은 유음으로 바뀌는 게 편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보니까 앞 글자 받침은 니은이에요. 니은 비음이요. 뒤에 있는 유음과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신나 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뒤에 있는 유음의 영향으로요. 처음부터 신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유음 하나 비음 하나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인데요. 영향은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앞 음운인 리을이요. 네, 리을이 뒤에 음운인 니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음운이 받침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과 연결이 돼서요. 둘 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자. 칼날 이르면 유음이 뒤에 있는 비음하고 만나요. 그래서 비음인 니은이요. 유음처럼 바뀌는 게 편하거든요. 발음할 때요. 그래서 칼날 이렇게 되죠. 달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유음이요. 뒤에 있는 비음하고 만나면 비음이 유음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달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앞에 있는 유음의 영향으로 뒤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앞에 음운이 영향으로 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얘를 순행적 유음화라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뒤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순행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이렇다. 뒤에 음운이 리을이 온 거야. 그래서 니은에 영향을 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라 여기 니은의 비음이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신라 이렇게 바뀌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비음이요. 뒤에 있는 유음에 의해서요. 철리 이렇게 바뀌거든요. 뒤에 있는 즉 뒤 음운의 영향으로 이렇게 앞에 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요. 뒤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바뀌었다라고 해서 자, 역행적 유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학교에서는 얘네들을 좀 구별을 해서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렇게 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유마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비음아랑 살짝 비슷하잖아 얘들아. 예. 이게 리을이 있으니까 애들이 리을만 오면요. 이거 비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마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요.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요. 발음해보면 압니다. 발음을 했을 때 뒤에 있는 리을로 같이 발음이 되면 얘는 뭡니까? 유음화가 된다는 거야. 역행이든 순행이든요. 그쵸? 이거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요, 어디나 다 뭐가 있지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한번 볼게요. 한자어에 란, 량 이렇게 있어요. 에, 력, 론, 료, 레 이런 애들이 끝나게 되면요.
중요한 건 한자어에 붙은 애니까요. 이거 선생님 외우기 좀 어려워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앞에 있는 단어에 한자어의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붙는 말의 리을은요, 요렇게 발음이 되는 현상이 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의견난이 아니라 뭐죠? 의견은 한자어죠? 난 이렇게 바뀐다. 생산량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생산량 이렇게 된다. 동원령. 엊그저께 계엄령 선생님 봤는데 어제 뉴스에서 나왔죠? 거기에 군대를 동원한다. 동원령. 네. 그 다음에 상견례. 이렇게. 자, 유마. 우리 이해했습니까? 자, 유음이라는 글자가 비음의 니은과 만났어. 그러면 발음하기 좀 더 편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앞에 있는 유음에 의해서 뒤에 있는 게 바뀌면요. 순행적 유음화, 뒤에 있는 리을 유음의 영향에 의해서 앞에 게 바뀌어요. 그건 역행적 유음하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볼까요? 근데 또 하나의 예외인데요. 이거 좀 볼게요. 첫 소리가 만약에 니은이 있는데요. 뒤에 이렇게 리을 히응, 리을 티귿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즉 여기 닫는 한번 볼까요? 닫는 받침인 리을 히응이 있는데요. 뒤에 오는 첫 소리가 니은이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도 뭐가 일어난대요? 유음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여기 리을 있잖아요, 얘들아. 그쵸? 여기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달 하고 여기 니은 자리에 이렇게 옵니다. 이해 갔죠? 자, 마찬가지로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받아서 어디가 니은하고 만났죠? 그래서 할래 이렇게 영향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얘는요,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게 바뀌니까요, 순행적, 뭐예요? 순행적 유음화가 되겠네요. 행적 유음화가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음화를 이해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국외음화 보겠습니다. 국외음화나 유음화나 비음화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두 뭐라고요? 네, 음운의 변동에서 교체입니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교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국외음화입니다. 자, 국외음화는요, 역시 음절의 끝이 뭘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티귿이 음절의 끝이 모음, 이나 또는 반모음, 인으로 바뀌었을 때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 국외음에서 나는 소리가 자, 입천장, 지읒, 치읓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입천장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요거 발음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즈 해보고 즈 해보세요. 즈 할 때요, 혓바닥이요 위에 입천장이 닿거든요. 바로 거기서 나는 소리를 입천장, 즉 국외음이다 라고 해요. 혀가 입천장이 닿으면서 나는 소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게 모음을 이해를 하기 전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반모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반모음이라는 게 뭐죠? 예. 단모음, 그러니까 모음은 알겠어요. 근데 반모음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자, 잠깐 우리가 여기서 반모음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메모할 수 있으면 문제집에다 좀 메모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모음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음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죠? 단모음과 그리고 이중모음으로 나눠집니다. 네. 단모음은요, 발음을 할 때 입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중모음은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달라지는 모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혀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모음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선생님이 써볼게요. 이나 이렇게 크게 하고, 단모음은 네, 이나, 또 뭐 있죠? 에나, 에, 그리고 위, 왜. 얘네들은 이렇게 선생님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으, 우, 오, 아, 이런 애들이 단모음입니다. 처음 발음할 때와 마지막에 발음할 때 입의 혀의 위치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요, 잠깐 위나 왜는요 좀 별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요, 모음의 이름은요 단모음이 맞습니다. 단모음이 맞는데요, 발음을 할 때는요, 우리 표준 발음법 규칙에 따르면 얘는요, 예외로 발음할 때만큼은 이중모음을 인정해주자 라고 합니다. 이중모음을 인정해주자. 얘는 발음을 할 때는 이중모음이다 라고 말해보자, 인정하자 라고 보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별개로 이해하세요. 아, 모음은 단모음에 속하지만 문법적으로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얘는 이중모음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중모음이야. 사실 이중모음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반모음을 이중모음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바로 발음할 때 혀나 위치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중모음은요,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거냐면, 단모음이 기본이 되고요. 플러스, 자, 반모음이 만납니다. 다시, 이중모음이라는 것은요, 단모음에서 플러스 반모음이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체로 어떤 애들이 반모음이냐? 자, 반모음은요, 사실 소리의 길이로 구별할 수 있어요. 길이. 그래서 이 반모음은요,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 있었죠? 예,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있어요. 요렇게 된다고 해서 요렇게 나눠지거든요.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요, 여기 W 위에는요, 소리 음가가 오라고 쓰면 안 되겠다. 예, 벌써 17분이야. 요렇게 발음이 나게 만들어주는 인데요. 소리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리와는 다릅니다. 좀 더 짧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음가가 사실 딱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중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여기 반모음을 잠깐 구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개로 만들어지는 반모음은요, 대체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단모음이요, 얘들아. 아, 또 오, 우, 에, 그다음에 또 뭐 있냐, 이런 애들이 단모음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개랑 만났어, 요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세요. 아는요, 네, 요렇게 바뀝니다. 야라는 이중모음으로요. 여기는요, 여, 요렇게 바뀝니다. 여기는요, 요, 여기는요, 유, 여기는요, 예, 여기는요, 이렇게. 그러면 은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바뀝니다. 아, 요렇게 반모음 이를 통해서 이중모음의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알겠죠? 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는 모음과는요, 음가가 다릅니다. 똑같이 이지만요, 여기는 이라는 발음이 길이가 더 길고요, 얘는 짧은 음가를 가진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오우개를 한번 통해서 이중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반모음 이렇게 만났어요. 자, 대표적인 거는 여기 일단 선생님 써볼게.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겠죠. 오나 우랑 만났어.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아는요, 자, 오랑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애는요, 이렇게 됩니다.
왜? 어는요, 왜? 애는요, 애, 아이고, 선생님 이거 잘못했네요.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여기 여기는 어떻게 된다? 왜? 요렇게 이중 모음이 요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반모음이고요. 딱히 음가가 존재한다 할 수 없지만요. 짧은 소리의 길이, 음을 첨가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우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과 만나 이렇게 이중 모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필기할 수 있으면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는 엉망이지만 멈추게 하고.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막 음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서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여기 볼까요?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우리 보면은요. 디귿 여기 보이죠? 네, 음절이 여기 디귿 음절의 끝이 디귿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걸 봤더니요. 요렇게 모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과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뭘로 바뀌죠, 얘들아? 자,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데 우선 지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 도, 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티귿이 이렇게 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끝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형식 형태소에서 형식 형태소 앞에서 지읒과 치읒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 다 형식 형태소죠. 끝 플러스 이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예요. 여기도 해돋이 할 때도 형식 형태소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우리 조음표를 봤을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윗 잇몸 소리를 자, 어떻게 됩니까? 이랑 만나게 되면요. 요렇게 바뀌어서 발음이 되거든요. 즉 결국에는 조음의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죠? 네, 발음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만 나타난대요. 즉, 한 형태소 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만 나타난대요. 한 형태소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디 어떤 부분의 한 그곳을 우리가 마디라고 하잖아요. 마디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태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디귿하고 이가 만났지만 지읒으로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잔 플러스 디 아니잖아요. 하나의 형태소란 말이야. 그래서 디귿하고 이가 만나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특징. 디귿과 티귿 뒤에 오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거 아까 음이 짧은 거라고 했죠. 반모음 이가 오더라도 뒤에 결합한 말이 실제 형태소라면, 실제 형태소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뜻이 있는 형태소로 얘기한다고 했죠. 그럴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밭이랑은요, 밭 플러스 이랑이 만난 거예요. 이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 이렇게 있다면요. 요거 하나하나를 이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밭이랑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아서요. 자, 발음이 되는 대로 써볼게요. 밭.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랑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선생님, 이거요. 여는 법칙에 의해서요. 선생님, 이거 아닌가요? 바디랑 이거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왜 아니죠?
여는 법칙이 일어나려면요. 얘들아, 뒤에 있는 애가요. 형식 형태소야 되는데 얘는 뭐죠?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명히 구별해서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잠깐만. 구별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네. 여기, 선생님 지울게요. 네.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바디랑 같은 경우에는요,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돼서요, 니은 첨가는 이따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디랑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니은하고, 자, 뭐가 만납니까? 디귿하고, 플러스, 여기 니은이 만나요. 그래서 뭘로 바뀝니까? 비음아가 됩니다.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거여서 이렇게 바뀝니다. 밭니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아, 좀 복잡하네요. 여기서는 니은 첨가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아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것은, 자, 선생님, 왜 이거 안 되나요? 밭이랑 이거 아닙니까? 네, 아니고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랑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질 형태소도 일어나지 않아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하여, 자, 어떻게 됐습니까? 티귿이 뭘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디귿 대표 자음으로 한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다시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밭니랑이 되고요. 역시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게 돼서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총 몇 번의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겁니까? 네, 3번의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항상 실제 형태소가 오게 된다면, 뒤에 결합하는 것 중에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된다면 대체로 어떻게 된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해주자. 자, 이번에는 된소리 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된소리 대기. 자, 된소리라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경음 소리로 바뀌는 것, 즉 그것을 된소리 대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사소리,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요. 된소리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교체가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 네, 어떻게요? 이렇게 만나서 교체가 됩니다.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뭘로 바뀝니까?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어떻게 바뀐다? 뒤에 이렇게 쌍기역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국, 밥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소리 나는 대로 기역이 오게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이 이렇게 밥으로 바뀌죠. 깎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기역이 뭐랑 만납니까? 여기 디귿이랑 만나서요. 이렇게 깎다가 된 거예요. 자, 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닭장도 이렇게 기역 받침으로 남고 만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 받침 디귿 뒤에 이렇게 오는 건데요. 시옷은요. 니네 근데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이게 시옷은 뭘로 발음이 되냐? 대표 자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죠? 시옷은 대표 자음 뭘로 바뀐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그렇죠. 요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래 요렇게 근데 여기 뭐예요? 디귿이 기역과 만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옥고름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꽃다발도 그래요. 꽃다발도요. 음절의 끝소리 디귿이 좀 이상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꽃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디귿하고 만났어요. 아이고, 만나가지고요. 꽃다발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꽃다발.
자, 넙죽하다도 마찬가지죠. 여기 비읍 받침으로 만나게 되고요. 비읍하고 여기 뒤에는 지읒이 만나서 넙죽하다가 된다라는 거죠. 넙죽하다. 자, 참고로 여기 지금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기억하고 희응이 만나서 이제 이거 그 거센 소리로 바뀌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는 경음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이번에는 얘들아,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요거 볼게요. 우리가 뭘 용언이라고 하니? 용언. 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동사나 형용사가 그 문장에서 용언이 되는 거죠. 얘는요, 어떤 글자입니까, 얘들아? 네, 가변어예요. 불변어가 아니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분명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그 어간이 되는 부분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요. 자, 볼게요. 변할 수 있다는, 여기 어간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변하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담다. 이거 잠깐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보자. 넓게 있습니다. 넓게. 네. 넓게 있어요. 자, 원래는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였죠. 넓다라는 의미의 뭐가 되는 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용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용언이 되는 부분들은요, 자, 어떻게 되냐? 뒤에 용언에 받침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받침이 있죠? 이렇게 받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도 이렇게 받침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용언의 어간의 받침이 이렇게 니은이나 미음으로 되는 경우에 뒤에 오는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을 나는 현상이 있어요. 신고는 원래는요, 신다, 신어서 신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되는 부분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뒤에 이렇게 조사가 왔어요. 자, 니은하고 기억에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됐죠. 앉아서 앉으니까 라는 용언의 어간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앉고가 됩니다. 자, 어간 뒤에 올 때는 중요한 거는 뒤에 이렇게요. 뭐예요? 의미가 없는 형식이 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더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듬어서 더듬으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났어요. 용언의 어간에서 뭐 같죠? 받침의 미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듬지, 담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또 아까는 어간의 받침, 니음, 미음 뒤에 오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간의 받침 이렇게 쌍자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간의 받침이 이렇게 니을, 비읍, 뒤로 오게 될 경우는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또 여기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왜 용언의 어간 부분을 좀 강조하냐면요. 잘 보세요.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어간이 리을, 비읍, 리을, 티귿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행에선 일어나지만, 자, 볼게요. 똑같이 리을, 비읍의 받침이야. 네? 똑같이 리을, 비읍의 받침이란 말이에요. 아까 했던 거 떨지 한번 볼게요. 떨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떨지. 네, 떨지.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썼니? 응. 얘에서 우리가 이 떨다라는 말은 뭐예요? 용언의 활용형이잖아요. 그죠? 얘는 어간이고요. 용언이에요. 떨다라는 형용사란 말이야. 용언의 어간이야. 용언 어간.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얘가 된 소리로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있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여덟 할 때 여덟도요. 선생님 네 리을 비읍 받침이지요. 그러면 얘도요. 만약에 과라는 말과 조사가 만났어. 그러면
덜, 꽈입니까? 당연히 땡이죠. 왜 그럴까요? 요거는요, 여덟은요, 숫자 여덟을 가리키는 거 맞잖아요. 그쵸? 얘는 용언이 아니야. 즉, 동사나 형용사, 즉, 활용이 가능한 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럼 뭡니까? 얘는요, 바로 체언이죠. 체언. 체언은 뭐죠? 네,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덟은 뭐가 된다? 활용형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만나는 조사랑은 절대로 된 소리로 이렇게 발음이 되면 안 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한자어의 받침 리을 뒤에라고 있습니다. 한자어의 받침 리을이 있어요. 여기 갈등도 한자어고요. 여기도 한자어, 다 한자어죠. 그죠, 얘들아? 여기 리을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디귿이나 지읒이나 시읒이 올 경우에는요, 된 소리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갈등, 갈증, 일시 요렇게 된다. 자, 그 다음 관형사의 어미 을 뒤에서 이렇게 된대요. 관형사가 뭐죠? 관형사? 관형사는요, 뭘 꾸며주는 애를 관형사라고 합니까? 네, 체온을 꾸며주는 것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헌책. 질문, 요거는 바로 뭐죠? 네, 책이라는 체온을 꾸며주고 있죠. 명사, 얘는 관형사 되는 거, 관형사. 이해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집. 우리의 얘도 역시 집을 꾸며주죠. 체언. 그래서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어미가 존재를 해요. 무슨 말이냐? 헌책을 원래 얘기한다면요. 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를요. 이 체언을 꾸며주기 위해서 뭐를 붙였죠? 이렇게 관형사 어미를 만나는 요걸 붙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리을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네들 뒤에 오는 것들 얘네들이 이렇게 바뀐대요. 자, 보자. 할 것을 하다인데요. 할 것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꾸며주는 거예요. 원래 하다인데요. 할 이렇게 바뀌어서 관형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관형사인 어미가 만났어요. 그 다음 걸 확인을 해봤더니 기억이 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얘는 연음이네요. 연음.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갈 때가 가다. 가다인데요. 관형사인 어미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갈 이렇게 되는 거죠. 대라는 것은 곳이야.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것이라는 것은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뭐뭐 할 것, 상황, 갈 때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이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할 바를 할 것이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꾸며주는 거잖아요. 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따로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발음해보면 알 수 있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도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이시옷이라는 게 일단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요거를 넣어주는 거야. 요거. 어이? 선생님 이게 뭔가요? 아까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의 것 이거 있었잖아요. 네. 얘 꾸며주는 거였죠. 말 그대로요. 사이시옷도요. 요런 식으로